1번. 자, 1번 풀겠습니다. 1번. 자, 뭐냐면 생명가능지대에 대한 내용 쭉 나와 있고, 자, 이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자, 기억. 자, 별의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생명가능지대의 범위는 줄어든다. 아니지? 참고로 지금 표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자, 위로 올라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지? 그 말은 별의 질량이 커지는 것, 별의 광도가 커지는 걸 말하지. 근데 생명가능지대는 거리도 멀어지고 생명가능지대 폭도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자, 니은. 자, 행성. 그리고 온도 낮을수록 그래서 생명가능지대 범위는 줄어드는 건 맞지? 그리고 온도 높을수록 넓어지는 거고. 자, 니은 가겠습니다. 니은. 자, 행성 A는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할 수 있다. 자, 생명가능지대란 게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하잖아. 그러면 지금 A는 생명가능지대에 내에 있기 때문에 액체 상태 물이 존재 가능하겠지. 맞고. 자, 디귿. 자, 별의 표면 온도가 5000K 그리고 별로부터 거리가 2AU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에서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 자, 5000K고 2AU 바로 이 지점을 말하는 거지. 근데 이 지점은 생명 가능 지대를 벗어났잖아. 참고로 자, 생명 가능 지대보다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온도가 아주 낮겠지. 근데 여기는 얼음으로 존재할 수 얼음이 대부분 존재할 것이고 생명체는 존재하기가 어렵겠지. 생명 가능 지대가 아니니까. 답은 기억 니은 3번. 3번 될 건데, 자, 2번 볼게. 뭐 쉽지? 자, 별의 질량에 따른 생명 가능지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별의 질량 나와 있지만, 이거는 주기율성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생명 가능지대 행성에는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할 수 있다. 여기 바로 생명 가능지대 조건이었잖아, 맞지? 이게 해놓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었으니까. 자, 별의 질량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 별에 가까워진다. 아니었지? 별의 질량 커지게 되면 별의 광도 커지기 때문에 생명 가능지대 거리는 현재 멀어지게 되고, 폭도 넓어진다 그랬죠? 자, 됐고. 자, 태양계에서 생명간이 아닌 것은 지금 이 그림 보더라도 생명간이 되는 우리 지구밖에 없잖아. 맞지? 실제로도 그렇고. 그 답은 3번 될 거고. 자, 3번 답은 1번인데, 자, 봅시다. 별의 질량에 따른 생명간이대 쭉 나와 있는데, 참고로 별의 질량이 커질수록 생명간이대 거리는 멀어지고 폭도 넓어지게 되는 거잖아. 맞지? 물론 이거는 일단 주결성 기본이 될 것이고. 자, 화성은 얼음이 존재할 것이다. 참고로 화성 같은 경우에 생명 가능지대보다 밖에 있는 거지. 그 말은 온도가 낮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얼음이 존재한다 그 말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영역보다 참고로 생명 가능지대는 액체 상태의 물, 바깥은 얼음, 바깥 안쪽은 수증기가 되겠지. 자, 별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커지면 참고로 별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커진다는 말은 광도가 커지는 거지. 그러면 광도 커진다는 말은 생명 가능지대 거리는 더 멀어지고 폭은 넓어지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감소한다는 말은 틀렸다. 자, 디귿. 별의 질량이 지금보다 줄어든다면 참고로 별의 질량 줄어들면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거야? 적게 나오는 거야? 적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생명간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게 된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그런데 여기서 화성은 더 바깥에 있는데 생명간의가 안쪽으로 들어갈 건데 이 말이 안 맞는 거지. 참고로 에너지를 더 많이 내서 현재 자,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면 화성도 포함시킬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어쨌거나 반대로 말한 것이다. 자, 넘어갈게. 넘어가 되겠죠? 자, 참고로 생명간의대는 뭐가 존재하는 거야?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는 거지. 자, 이게 바로 생명간이지대인데, 참고로 생명간이지대는, 자, 중심별, 자, 별의 질량 크다. 자, 그럼 생명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폭도 넓어지게 되는 거였지. 참고로 이 별의 질량이란 말을 썼던 것은 이건 주결성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별의 질량 상관없이 얘기하려면, 자, 종류에 상관없이 이야기하려면 별의 광도를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별의 광도 커지게 되면 생명간의 거리는 멀어지고 폭도 넓어지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지금 폭이 좁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밑에 있는 단위가 0.1, 1, 1.0, 자, 10으로 지수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 의미는 폭이 넓어지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글리제 581은 태양보다 질량이 작다. 자, 글리제 581은 어쨌거나 우리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중심별의 질량이 작은 거잖아, 맞지? 그 생명 가능지대도 지금 거리가 가까운 겁니다. 자, 됐고. 자, 니은. 자, 글리제 581 행성들은 모두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한다. 아니지. 지금 이 생명가능지대 안에 있는 건 G와 D가 되겠지. D는 지금 현재 걸쳐있는 상태고. 자, 액체 상태 물이 존재 가능성은 글리제 581G가 글리제 581F보다 높다. 자, 참고로 G가 생명가능지대 안에 있기 때문에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겠지. 자, F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더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F는 중심별로부터 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온도가 더 낮기 때문에 뭐로 존재해? 물이 아니라 얼음은 존재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자, 별의 질량과 공전궤도 반지름 쭉 나와 있고 그에 따라서 생명 가능지대의 행성 위치 나와 있습니다. 자, A보다 D의 평균 표면 온도가 낮을 것이다. A와 D. A보다 D. 자, 보게 되면 지금 생명 가능지대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지. 참고로 우리 지구 역시 생명 가능지대 내에 있을 거야. 왜냐면 공전궤도 반지름 지구가 1에 했으니까 1 위치, 그리고 태양 질량이 1이니까 1, 1에 바로 지구가 있겠지. 생명 가능지대는 물이 존재하고 있잖아. 근데 이 생명 가능지대 안쪽이라면 100도씨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수증기로 존재하는 곳이지. 그리고 생명 가능지대부터 먼 지역은 이제 얼음으로 존재하는 온도가 아주 낮은 지역이 되겠지. 그러면 A, D를 비교했을 때 생명 가능지대 A는 안쪽, D는 바깥쪽이니까 A 쪽이 온도가 높겠지. 그래서 A보다 D의 표면 온도가 낮을 것이다. 맞는 말 되겠지? 자, B와 C에서 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B, C는 생명 가능지대니까 액체 상태의 물 맞는 말이죠. 자, 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는 중심별에서 멀어진다. 맞는 말이죠. 지금 현재 이 그래프 자체가 위로 갈수록 별의 질량이 커지고 있는데 생명 가능지대 거리 자체가 멀어지고 있잖아. 서로 비례관계를 했습니다. 답은 5번 되는 거지. 자, 넘어갈게. 자, 별의 질량과 공전궤도 반지름 따른 행성의 위치 쭉 나와 있는데 참고로 공전궤도 반지름이 1, 그리고 별의 질량 1. 요거 태양이고 지구니까 이 위치가 바로 지구를 표현하고 있는 거지. 자, 지구는 생명 가능지대 내에 있는 거지. 그리고 생명 가능지대는 가로축이 공전궤도 반지름이고 세로축이 별의 질량 또는 별의 표면 온도라면 또는 별의 광도라면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대각선을 분포하는 거지. 자, 그러면 C와 B, BC가 생명 가능지대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자, 문제 가겠습니다. B는 A보다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생명 가능지대 가능성이 높으냐? 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B는 A보다 생명 가능지대 가능성 높은 거 맞지? 자, C는 B보다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시간.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은 누가 결정합니까? 별의 질량, 별의 수명이었죠. 자, 별의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길어, 짧아? 짧은 거지? 자, 그러면 생명 진화할 수 있는 시간 물어봤으니까 별의 질량이 클수록 수명은 짧다. 그러면 AB와 CD를 비교했을 때 AB가 수명이 짧은 거지. 맞지? 그래서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은 CD가 AB보다 크다. 자, 갈게. 자, D것. 자, D는 C보다 중심별의 인력. 자, 여기서 말한 인력은 만유 인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만유인력식 알고 있습니까? 만유인력식은 여기서 M1과 M2가 있다면 원래 이래 되는 거잖아. 만유인력이라는 것은 인력은 끌어당기는 힘인데 질량을 가진 애들끼리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지. 맞나? 자, 거리가 중심 간의 거리가 R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R 제곱분의 G M1과 M2 이게 바로 만유인력이지. 됐나? 자, 그러면 만유인력이 크려면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질량이 크거나 거리가 가까워야 돼, 멀어야 돼? 거리가 가까울수록 질량이 클수록 만유인력이 클 수밖에 없지. 됐나? 자, 그러면 D와 C를 보게 되면, CD를 보게 되면 같은 별에, 같은 질량 가진 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맞지? 근데 거리는 누가 더 가깝습니까? 거리는 C가 더 가깝지. 그래서 C 같은 경우에 만유인력이 더 크다, 그 말이야. 됐지? 그래서 질량이 크거나 거리가 짧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만유인력은 C가 더 클 겁니다. 자, 7번 그림 가나. 자, 두 별 AB 주변 생명 가능지대에 나와 있는데 참고로 원래 주결성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질량이 크면 자, 크기가 크고 표면온도 높고 광도 큰 거잖아, 맞지? 그리고 생명 가능지대는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하는 곳인데 별의 질량이 클수록 이건 주결성에서 광도가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 거리는 멀어지고 폭도 넓어지는 거였지? 자, 그러면 두 개의 별을 보게 되면 지금 생명 가능지대에서 가까운 것 안쪽 경계선을 보게 되면 현재 0.9와 0.11 누가 더 큽니까? A가 더 큰 거지? 0.99, 0.1이잖아. 맞지? 그래서 A 바로 가가 더 크기 때문에 가가 더 큰 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지? 자, 그리고 생명 가능지대 거리가 멀게 되면 폭도 넓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0.9에서 1.2 바로 0.3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 0.11에서 0.16이니까 0.05가 되겠지. 바로 폭도 지금 가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지? 자, 그러면 별의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당연하겠지. 광도가 클 겁니다. 자, 이건 주결성 내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자, 태양의 질량은 A보다 B와 비슷하다. 참고로 이거 질량이 비슷하면 생명 가능지대도 거의 비슷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겠지. 참고로 우리 태양계 바로 우리 지구가 생명 가능지대 내에 있는 거잖아, 맞지? 자,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가 얼마 있습니까? 1AU죠. 그러면 태양계에서 생명 가능지대는 1AU 전후값을 가지겠지. 자, 그러면 지금 가가 1AU 전후값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현재 A에 가깝다 그 말이 되겠지. 자, 생명 가능지대 실제 폭은 가보다 나. 지금 폭은 구했잖아, 맞지? 0.3과 0.05라고. 됐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자, 별이 탄생하는 시점 T0, 그리고 어느 시점을 T1이라 나와 있는데, 참고로 별의 광도는 T0일 때보다 T1일 때가 크다. 참고로 우리 태양 같은 경우도 지금 주결성이지만 점차 중심부의 온도, 표면 온도가 조금씩 늘어난다 그랬지. 서서히. 급격히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주결성 내에서의 변화를 하더라도 참고로 표면 온도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광도가 커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광도가 커지면 화력이 커지는 거니까 생명 가능데 거리가 멀어지는 거였지. 그래서 T0에서 T1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생명 가능 지대가 좀 더 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지. 됐지?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별의 광도는 T0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 아니지? 시간 지나면 광도가 커지는 거죠. 자, A에 있는 행성은 B에 있는 행성보다 생명 가능 지대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다. 참고로 A 같은 경우는 T0일 때 생명 가능 지대 맞습니까? 자, T0일 때 생명 가능 지대 맞습니까? A 맞지? 맞지? 자, B도 생명 가능지대 맞습니까? T0일 때 맞습니까? 맞지? 자, 그런데 T1이 되게 되면 이제는 BC 구간이 생명 가능지대 되는 거잖아. 그러면 A는 이제 생명 가능지대 아니지. 근데 B 같은 경우는 T0든 T1이든 둘 다 생명 가능지대 되는 거지. 중첩된 지역이기 때문에 B가 생명 가능지대에 머물 시간이 더 긴 거지. 됐지? 자, C에 있는 행성의 표면 온도 T0 이후에 계속 감소할 것이다. 자, 참고로 별과 C의 거리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별과 C의 거리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맞나? 별과 C의 거리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이거 아니야? 왜 그래? 맞습니까?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별의 광도가 커질 거잖아. 별의 광도 커진다면 화력이 좋아지는 거지. 거리는 똑같은데 난로의 화력이 커지면 당연히 받는 에너지 많아지겠지. 그 온도 높아지겠죠? 그걸 말하는 거잖아. 자, 넘어갈게. 자, 14번. 자, 태양 나이에 따른 생명 가능지대 변화. 자, 이렇게 생명 가능지대가 변한다는 것은 자, 별이 주결성 내에 있더라도 조금씩 변한다 그랬지? 중심부의 온도도 올라가고 그리고 표면 온도도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면서 생명 가능지대가 점점 멀어지는 거지. 폭 역시 커지게 되는 거고. 됐나? 자, 금성에는 물이 주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자, 지금 우리 태양계에서 생명 가능지대 내에 있는 건 지구밖에 없지. 자, 여기 지구 일단 생명 가능지대는 물로 있을 겁니다. 안쪽에는 뭐로 존재하죠? 수증기. 바깥쪽은 얼음으로 존재하겠지? 만약 H2O가 있다면. 됐지? 자, 근데 지구는 11. 자, 지구 위치는 1AU지만 금성은 더 안쪽에 있는 거지? 아주 고온이기 때문에 자, 수증기 물, X상태 물로 존재할 수가 없을 것이다. 틀렸고. 자, 지구는 태양의 생성 이후에 현재까지 생명 가능지대에 속했다. 자, 지금 가로축이 나이니까 쭉 어쩌거나 지구는 1AU 위치에서 다 생명 가능지대였지? 맞나 말 되겠지? 자, 태양 광도는 현재 이후로 점차 감소할 것이다. 자, 현재 이후를 보게 되면 생명 가능지대가 멀어집니까? 가까워집니까? 멀어지고 있고 폭도 커지고 있죠? 이 말은 광도가 점점 계속 커지고 있다. 그 말이지? 자, 넘어갈게요. 자, 19번. 자, 최근 발견된 외계행성 케플러 186F가 중심별 케플러 186 주위 공전한 궤도 쭉 모습 나와 있는데 자, 태양과 비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의 질량 커질수록 이건 주결성 내에서 얘기하는 거야. 만약 주결성 한정 짓지 않는다면 광도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자, 어쨌거나 별의 질량 커지게 되면 별의 광도 커진다. 생명 가능지대 거리도 멀어지고 폭도 넓어지는 거지. 자, 생각하면 자, 그러면 태양과 케플러 186 중에 누가 더 큰 별이야? 태양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생명 가능지대 더 멀고 폭도 넓잖아. 됐지? 자, 갑시다. 케플러 186F에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말은 생명 가능지대 내에 있냐 그 말이지. 자, F가 생명 가능지대 내에 있습니까? 맞죠? 현재 이 음영 영역 생명 가능지대니까 맞는 말 되겠지. 자, 케플러 186은 태양보다 질량이 작다. 작으니까 생명 가능지대가 가깝고 폭도 좁은 거고.
됐고. 생명가능지대 폭은 케플러 186 주변이 태양 주변보다 좁다. 폭도 마찬가지죠. 질량이 클수록 폭도 넓은 거지. 태양이 더 클 것이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을 보게 되면 세티란 게 있습니다. 요거는 내용적으로 정리를 안 했는데 그냥 아주 단순한 거라서 문제 풀면서 그냥 개념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세티가 뭐냐면 요거 자, 이거 줄인 건데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야. 뭐냐면 원래 터레스트리얼이 지구의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지구 밖을 말하겠지? 그러니까 지구 밖에 있는 지적 생명체를 찾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광활한 우주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지적으로 발전된 애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만큼, 인간만큼 만약 지적으로 많이 발전되었다면, 자, 이런 거지. 우리가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바로 앞에 있을 때는 서로 우리가 대화를 하지만, 먼 거리에서는 우리가 통신수단을 이용하지. 특히 뭘 씁니까? 뭐 휴대폰도 있고, 무전기도 있고, 장거리 우리가 통신수단 쓰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만큼 걔들도 만약 지적 생명체가 발전되었다면 그들도 그걸 쓸 거라 예상을 하는 거지.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수현이하고 이제 통화를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휴대폰을 쓸 때 내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파가 수현한테만 갑니까? 사방으로 가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일단 통신을 하겠지만 내 휴대폰에서 나오는 이 전파가 우주공원으로 퍼져갈 거야. 마찬가지로 외계에서 생명체가 그들이 사용하는 전파가 통신소에 쓰는 전파가 우주공간 나오겠지. 그러면 우리 지구에 도달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전파를 요거 측정해서 우리가 해주면 자 분석해서 외계 생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야. 이게 바로 세티입니다. 세티. 자, 다시 말하지만 통신수단에 전파 쓰는 거 맞습니까? 통신수단에 우리 전파 쓰는 거 맞나? 라디오나 TV 다 쓰는 거지. 우리 또 휴대폰 다 마찬가지. 부정기도 마찬가지. 자, 전파는 파장이 길어 짧아? 전파는 파장이 깁니까 짧습니까? 긴 거였죠. 다시 볼게. 가시광선에 있으면 가시광선보다 짧은 게 뭐였죠? 가시광선 짧은 쪽이 보라색. 보라색 밖에 있는 게 뭐였지? 자외선. 더 짧은 것? X선. 더 짧은 것? 감마선. 자, 가시광선보다 긴 것? 적외선. 더 긴 것? 전파. 됩니까? 전파. 자, 가겠습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활동을 세트라고 한다. 맞고. 자, 그리고 우주망원경이 주로 이용된다. 아닙니다. 바로 전파망원경을 사용합니다. 전파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니까. 자, 그런데 우주 공간에 우리가 지구 밖에 망원경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대기란 놈이 빛을 들어오는 걸 방해를 하거든. 어쨌거나 지표까지 들어오는 빛을 줄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 공간에 바로 망원경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파망원경 참고로 몰라도 되는데, 우리 망원경을 보게 되면 성능에 배율이라는 게 있잖아, 맞지? 배율이라는 게 있지? 물론 배율이 좋아야 되겠지. 크게 보여야 되겠지. 그런데, 망원경의 성능 중에 부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 내가 확대시켜서 크게 봤지만 흐릿하게 보인다면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거지. 참고로 이 세밀하게 잘 볼 수 있는 것, 선명하게 보는 건 뭐라 하냐면 분해능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분해능은 뭐에 비례하냐면 관측하는 파장에 반비례하고 관측하는 파장, 그리고 망원경의 구경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구경이 클수록 좋다는 거지. 맞나? 그런데 전파하는 파장이 어때? 파장이 길지 아주 길어. 그럼 분해능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구경을 쉽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구경이 이놈들은 한 20m, 30m 된단 말이야? 이런 애들을 우리가 우주 공간으로 로켓 달아가지고 보내야 돼.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지. 그렇게 안 합니다. 전파 망원경은 우주로 안 보내. 됐나? 돈이 너무나 많이 드니까. 자, 처음에는 민간 주도 그리고 현재는 국가 주도 한전문이 가능성이 있다라 판단하에 지금 현재 국가에서 주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2번. 12번도 같이 볼게. 바로 가겠습니다. 12번. 바로 갈게. 잠깐만. 12번에 보게 되면 뭐 무슨 망원경 나오는데 몰라도 됩니다. 이거 묻는 게 아니야. 어떤 망원경은 어떤 파장대를 본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뭐냐면 내용을 보게 되면 자, 테스 망원경으로 중심별 주기적으로 밝기 변화. 자, 중심별이 주기적으로 밝기 변한다. 이거 뭐죠? 뭐지? 식현상을 말하는 거지. 맞나? 그런데 우리가 밝기를 측정할 때 어느 영역에서 봅니까? 가시광선이었지. 맞지? 굳이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대를 관측 장비 이용해가지고 굳이 그렇게 밝기 측정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가시광선 가지고 밝기를 재는 거 있습니다. 자, 제임스 웹 망원경 몰라도 돼. 몰라도 되고 뒤에 나와 있는 내용 보게 되면
코로나 그래프를 중심으로 별빛 차단한 상태에서 외계 행성 직접 찾는다. 자, 외계 행성을 직접 본다. 그 말이지. 행성은 어떤 빛을 내죠? 행성은? 지구와 같은 행성은 어떤 빛을 내? 적외선이었지. 적외선이죠. 참고로 지난번에 이 그림 기억납니까? 맞지? 자, 우리가 행성을 보는데 이 별이라는 놈이 밝으면 자, 지난번에 이 전등의 주변에 있는 나사를 보기 위해서 이 전등을 가려주게 되면 주변이 선명해 보인다 그랬잖아. 맞지? 그런 것처럼 이 별을 가려주게 되면 주변에 있는 애를 볼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가운데 지금 이 하얀 부분이 별을 가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스몰 b라 나오는 게 이게 행성이야. 이것도 보는 거지. 됩니까? 근데 코로나 그래프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코로나는 지난번에 왕관 모양 이걸 말하잖아. 맞지? 그래서 별을 가리게 되면 그 별빛들 현종이 왕관 모양처럼 보인다. 그 말이. 됐나? 어쨌거나 가리는 걸 말합니다. 자, 그리고 ATA 이용해서 외계 행성, 외계 지적 생명체. 자, 지적 생명체니까 아까 세티를 말하겠지? 자, 뭡니까? 어떤 파장? 전파였죠. 이들이 내고 있는 전파. 그 답은 그래서 되겠지. 찾을 수 있는데, 참고로 요게 바로 전파 마운트입니다. 지름이 한 20m, 30m 됩니다. 근데 요거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지? 왜 이렇게 하냐면, 참고로 한 개도 직경을 크게 만들지만, 참고로 저렇게 여러 개를 활용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여기 보이진 않지만, 실제 이 밑에 레일이 다 깔려 있어. 기찻길처럼, 레일이. 그래서 이들을 십자가 형태로 배열시키고, 또는 Y자로 배열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 외적 원을 만들어서 이만큼의 구경으로 활용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파 망원경이 몇 군데가 있는데, 뭐 연세대가, 뭐 서울에 있는 연세대나, 또 원주에 그리고 제주에 탐라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세계 이걸 활용을 해. 자, 삼각형이 있으면 외적 만들 수 있지? 역시 구경 큰 걸로 우리가 활용을 한다는 거지. 그렇게. 자, 전파 망경. 자, 나머지는 과제로 좀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할게. 이것도 전파 망원경인데, 이 프레토리코에 있는 거야. 미국 애들이 설치한 건데, 참고로 이놈의 직경은 305m입니다. 전파 망원경. 그 정도로 현재 파장이 길기 때문에 구경을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중국 애들이 이거보다 더 크게 만들었지만, 자, 그렇습니다. 넘어갈게. 자, 가나다는 여러 망원경 주요 관측 영역 나와 있는데, 자, 관측 영역이란 말은 파장대를 말하고 있는 거지. 자, 가볼게. 자, 기억. 가는 세티 프로젝트 이용할 수 있다. 세티라는 것은 외계에 있는 지적 생명체를 찾는 거잖아. 그들 역시 만약 현재 많이 발전되어 있다면, 현재 전파를 이용한 무선 통신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전파라는 거 찾아보면 바로 나가 될 거잖아. 맞지? 그래서 기억은 현재 전파 나가 될 겁니다. 자, 나는 중심별 별빛 차단을 준 상태에서 외계 행성계를 직접 본다. 외계 행성을 직접 본다. 외계 행성을 직접 본단 말이야. 행성이 내고 있는 파장대. 우리 지구가 내고 있는 파장대가 뭐였지? 적외선이었잖아. 맞지? 그래서 적외선 현재 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히려 가운데 있는 별이 밝기 때문에 이놈을 가려주게 되면 주변 애들이 잘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등 이야기하면서 전등을 가려주면 주변 나사들이 잘 보인다 그랬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식현상을 이용하여 외계 행성 탐사하는 방법. 자, 식현상, 별의 식현상을 말하는 거지. 참고로 행성이 주기적으로 돌면서 별을 가리면서 별의 밝기가 변하는 거였잖아. 참고로 우리가 다른 관측장 이용하면 뭐 적외선이든 또는 자외선이든 뭐 이런 영역 볼 수가 있을 거야. 근데 굳이 내가 관측장비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내가 보고 있는 이 과시광선 영역에서 보게 되면 밝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쉽게 관측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밝기 변화는 가시광선이었습니다. 됐지? 자, 넘어갈게. 자, 14번 작년 수능 문제인데, 자, 가나 주계열성 AB 생명관이대 별의 나이에 따라 쭉 나와 있고, 자, 가보겠습니다. 지금 둘 다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둘 다 주계열성이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생명관이대가 거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둘 다 조금씩 멀어지고 있지? 생명관이대가 멀어진단 말은 광도가 어떻게 되는 거다? 광도가 증가되는 거다. 그 말이잖아. 맞지? 자, 그리고 원래 주결성 같은 경우는 원래 생명광지대는 광도로 이야기하면 별의 종류 상관없이 말할 수 있지만 여기 주결성을 말했기 좋기 때문에 주결성 같은 경우에 질량이 크면 크기가 크고 표면에도 높고 광도가 큰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질량이 클수록 결과적으로 생명광지대 거리가 더 멀다. 그리고 폭도 넓어진다. 그 말이지. 자, 그러면 지금 가와 나 중에 누가 더 생명광지대가 더 뭡니까? 가와 나중에? 가가 더 멀지? 왜냐면 생명간이대에게 지금 회색 지대가 있는데 가 같은 경우에 1에 걸쳤잖아. 맞지? 1에 걸렸지? 근데 나 같은 경우는 1보다 안쪽이잖아.
맞지? 그러면 좀 더 먼 건 가라는 거 알 수 있고 좀 더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가가 더 질량이 크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맞지? 자, 그러면 질량 A가 B보다 크다. 지금 미세하지만 그래 차이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가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자, 10억년일 때 행성이 중심별로부터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받는 복사 에너지양 스몰 a와 스몰 b. 자, 참고로 지금 10억년이라고 인버스 나와 있잖아, 맞지? 표시돼 있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명 가능지대에서 안쪽이 온도 높은 거야, 바깥쪽이 온도 높은 거야? 안쪽. 왜냐하면 이게 난로, 별이라는 난로부터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은 거잖아, 맞지? 어쨌거나 액체 상태 물은 존재하긴 하겠지만 좀 더 난로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더 높을 거야. 그러면 스몰 a 같은 경우에는 생명 가능지대의 안쪽 경계선에 가깝지. 바깥쪽 경계보다는. 맞지? 근데 지금 스몰 b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바깥 경계에 더 가깝잖아. 맞지? 그럼 어쨌거나 생명 가능지대에서 좀 더 안쪽에 있는 것은 스몰 a라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스몰 a가 온도가 더 높을 겁니다. 에너지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온도가 높겠지? 됐고. 자, 라지 A의 생명간의 폭은 1억 년이, 자, 100억 년. 자, 참고로, 자, 1억 년과 100억 년, 어쨌거나 지금 폭은 잘 안 보이죠, 맞지? 폭은 좀 비교하기 어렵지. 그렇지만 확실히 차이 나는 건 생명간의 거리가 지금 달라졌잖아. 맞습니까? 참고로 생명간의 거리가 멀었단 말은 광도가 증가했기 때문이지. 근데 생명간의 거리는 생명의 폭과 또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광도가 커졌기 때문에 생명간의 거리도 멀어졌겠지만 폭도 넓어졌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그럼 같다가 아니라 참고로 어쨌든 시간 지나면 폭은 넓어지는 거잖아, 맞지? 우리 이건 태양 거였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멀어진다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폭은 더 넓어질 것이다.